안녕하십니까. 항공법규에 이어서 이번 강좌는 항공교통 및 항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와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몇 차례 반복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림이라 할지 이론적인 내용의 대부분은 공적으로 보편화된 항공기상청 자료, 국토교통부 표준교재, 교통안전공단, 미 연방항공청 자료 FAA에 있는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하였습니다. 여기 강의가 제1강은 항공교통 업무인데 이번 항공교통 및 항법은 세목을 구분해 보니까 36개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된 36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뭐 특별하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부터는 간혹 활주로에서 시험비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비행은 실습장은 한양항공 주식회사 장성 활주로에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목차를 보면은 제1강에서는 항공교통 업무 일반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무선 통신 방법. 이제는 여러분이 항공법규를 32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알고는 계십니다. 막연하지만 알고 계시니까 이제는 이런 특별한 용어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이 되니까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해를 할 수 있으려고 봅니다. 무선통신 3강은 ATC 비행인 겁니다. ATC는 여기서 항공법규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항공교통 관제를 ATC라고 합니다. 에어 트래픽 컨트롤 ATC 항공교통관제입니다. 거기에서 비행인가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이 실제로 비행을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비행인가입니다. 인가를 받아야만 하늘로 날 수가 있겠죠. 4강은 조종사가 이용할 수 있는 관제 업무. 관제 업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다양하지만 굉장히 또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몇 차례 반복해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출항 절차. 인가가 나면은 거의 이제는 실제로 출항을 해야겠죠. 항로 비행 절차. 일단 하늘로 나르면은 거기에서는 가고자 하는 데를 따라가는 항로를 비행을 어떻게 하는지. 입항 절차. 이제는 거기에서 다시 저쪽 내릴 수 있는 절차. 조종사를 위한 비상 지원 업무.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간혹 어쩔지 모르니까 비상 지원 업무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전환 및 긴급 절차 마찬가지죠. 전환을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때도 차분하게 절차에서 하면은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송수신 무선 통신 절차, 뭐 통신 기법, 항행 안전시설, 항공통화시설, 이거 이제 항공법규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잊었을지 모르지만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은 몇 가지가 쭉 있는데 중간에 생략하고 끝부분에서 자기 나침이 및 동적 오차, 기압 고도계. 뭐 자기 나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침반입니다. 그것이 비행기에 탑재되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실제로 그게 비행기가 상승하거나 하강하거나 회전하면서 거기에 오차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적 움직일 때 일어나는 오차랄지 기압 고도계, 그 다음에 고도우 종류. 고도우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도우 종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고도 종류가 보면은 활주로에서 고도를 따로 하는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항공기 실제 높이를 하고 있는 절대 고도, 아니면은 표준 기압을 기준으로 하는 기압 고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규에서는 단순히 나왔지만 이제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고도 종류가 있듯이 그러면 고도계를 수정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 위치에 있는 것 아니면은 자기 어떤 정확한 고도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수정하는가. 그다음에 속도계, 속도를 나타내는 속도계를 할지 뭐 속도 종류, 속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몇 노트냐 아니면 고속이나 항공기는 마하로 나눠죠. 근데 그럴 때 뭐 계기가 나타내는 뭐 지시 대기 속도라 할지 아니면은 뭐 오차를 수정한 수정 대기 속도라 할지 아니면 우리가 지상에서 느끼는 대기 속도라 할지 여러 가지 속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머리 아프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뭐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항로 결정 방법 및 요소라 할지 지문 항법 개요 우리가 시계 비행 눈으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볼 때 우리가 경량 항공기는 굉장히 낮게 납니다. 낮게 날기 때문에 밑에 있는 강이라 할지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이 보일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형 지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는 방법을 익히면은 지도하고 비교하면서 익히면은 굉장히 항법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지문 항법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항공도 판도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봐왔던 지도하고는 약간 다른 지도가 있습니다. 항공도라는 게. 그럼 항공도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제한 사항이라 할지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추가됐을 뿐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비행 시간, 속도, 거리 산출하는 방법 이것은 항공 법규에서도 나왔습니다. 항공 생리 이것도 법규에 나왔지만 좀 세부적으로 나올 거고 인적 요소 인적 요소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레이더 기본 원리 및 트랜스펀더 개요 뭐 레이더도 여러분이 기본 원리는 뭐 전파를 받아서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알 것이고 트랜스펀더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 자기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응답식 어떤 서로 이제 장치라 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36강으로 나눠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항공 법규와 마찬가지로 쭉 듣다 보면 제 생각으로는 짧게는 3개 강좌 아니면은 많아도 10개 강좌 안에서 거의 모든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럼 나머지 36가지는 간단한 것을 반복 설명하기 때문에 항공 교통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는 항법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 우리가 말하는 이카오에서 정한 기준과 공고에 따라서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역과 공항 관제 서비스 항공교통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과 군 통합 적용되는 항공교통 업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교통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항공안전법 83조 법규에서 말했지만 제83조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항공교통 업무 제공이 뭔지 이런 게 중요하겠죠. 83조는 항공교통 업무 제공해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항공교통 업무 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의 항공교통 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 보면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뭐 법규에서 나왔었죠. 항공기라는 것은 일반 항공기를 말하고 경량항공기는 어떤 크기라 할지 이륙 중량 좌석 수 뭐 그런 여러 가지에서 제한되어 있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것을 별도로 했지만 거의 법규에 보면은 항공기하고 규제가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한다 그런 말을 많이 했었죠.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항공기에 나오는 규제하고도 거의 비슷하고 물론 항공기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범위는 넓습니다. 여기에 관제물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항공교통 업무 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상태 등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도움 말이죠. 및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교통 업무가 있는데 혹시 몰라서 옆에 원어를 써놨습니다. 보통 ATS 이제 뭐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는 ATS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교통 업무를 하다 보면은 간혹 이런 전문 용어들이 나오니까 참고로 써놨습니다. 에어 트래픽 서비스 ATS 하면은 어렵지만은 우리 이렇게 뭐 머리글만 하면은 어렵습니다. 우리 실제로 여러 가지죠. AI 하면은 보통 아티피셜 인텔리전스하고 인공지능 하지만은 거꾸로 보면은 조류 독감도 AI죠. 그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공교통 업무는 의외로 또 이런 야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보면은 실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시험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한번 읽어보는 걸로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항공교통 업무다. ATS는 항공교통 업무, 에어 트래픽 서비스.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의 목적은 항공기사의 충돌 방지, 가장 큰 게 충돌 방지죠. 그래서 서로 어떤 교통을 관제하는 거죠. 서로 충돌하면 안 되니까. 충돌 방지와 기동 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 방지. 항공기까지만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이 항공기 사이의 충돌뿐만 아니라 기동 지역, 움직이는 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 방지, 항공교통 질서 유지를 위한 항공교통 흐름의 조절과 촉진에 있다. 항공교통 업무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외우려고 할 필요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답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외울 필요 없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충돌 방지다. 충돌이란 것은 항공기와 항공기 또는 항공기와 장애물, 그 다음에 항공기들의 교통 질서, 당연한 거죠. 흐름을 조절하고 촉진하는 거. 그 다음에 항공교통 관제 업무라는 것은 ATCS, 에어 트래픽 컨트롤 서비스인데 항공기 충돌 방지와 거의 같은 내용이죠. 신속하고 질서 있는 항공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제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업무다. 항공교통 관제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에어 트래픽 컨트롤, 항공교통 관제라는 것은 접근 관제, 비행장 관제, 지역 관제 업무로 구분합니다. 크게 항공교통 관제는 큰 것이고 그것을 부분별로 나누면 이렇게 세 개로 접근 관제 업무, 어디로 접근한다, 가까이 온다 그 말이겠죠. 비행장 관제라는 것은 비행장 안에서, 또는 지역 관제라는 것은 여기 접근 관제랄지 비행장에서 다 다루지 못한 빠진 부분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먼저 접근 관제를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관제 공역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 관제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이란 것은 이륙할 때 또는 착륙할 때 공항에 접근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접근 관제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행장 관제 업무는 뭐냐? 말 그대로 비행장 내에서 이동지역과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제공하는 항공교통 관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접근 관제 업무 외에 이동지역 내에서 어떤 계류장에서 항공기에 대한 지상 유도를 담당하는 계류장 관제 업무, 이런 것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비행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관제 업무가 비행장 관제 업무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지역 관제 업무라는 건 뭐냐면은 관제 공역 내에서 관제 비행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ATC 업무, 다시 말해서 ATC가 항공교통관제라 했죠. 항공교통관제 업무인데 여기 업무에서 접근 관제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접근 관제, 비행장 관제에서 빠진 나머지 부분이 바로 지역 관제 업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접근 관제라는 것은 비행장에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제, 비행장 관제라는 건 비행장 안에서 일어나는 관제, 이제 지역 관제라는 것은 이 두 개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정보 업무라는 게 있는데 비행정보 업무, Flight Information Service라고 FIS 했는데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하여 유용한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이며 시계 비행 규칙 하에 있는 항공기와 관련이 있는 기상정보와 다른 항공기의 위치 또는 비행 안전 무선 시설과 비행장 시설의 상태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다 했습니다. 시계 비행 규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죠. VFR,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는 비행 규칙이죠. 그 다음에 경보업무입니다. 경보업무는 말 그대로 알러트 서비스니까 경보, 수색 구조 지원이 필요한 항공기와 관련된 기관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기관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지원해 주는 업무가 바로 경보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공역이라는 게 있는데 공역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무형자원 중 하나로 항공기의 비행 안전과
우리나라 주권, 보호 및 방위 목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표면 또는 해수면에서 일정 높이의 특정 범위로 정해진 공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역, 하늘의 어떤 지역, 구역이죠. 공역, 에어스페이스. 그럼 실제로 이런 공역 설정 기준은 국가 안전보장 아니면 항공안전, 항공교통에 관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고려해야 하고 이용자 편의에 적합하게 공역을 구분하고 공역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비행정보구역. 이것은 FIR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Flight Information Region. 다시 말해서 비행정보, 플라이트, 비행, 정보, 지역, 구역, 그 말이죠. 리전. FIR, 비행정보구역인데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역이며 인천 FIR 내의 항공교통 관제와 비행정보 경보 업무는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필요에 따라 군과도 협조하고 있다. 인천 FIR, 인천 비행정보구역이 가장 크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비행정보구역은 FIR이란다. 이것을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방공식별구역. 이것도 법규에서 나왔습니다. 카디지라 해가지고 한국방공식별구역인데 이것은 안보 목적상 비행물체 조기 식별을 위하여 영공 외곽에 설정하여 운영하는 공중식별구역을 우리가 한국방공식별구역이라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가끔 나오죠. 러시아 군용기가 또는 중국 군용기가, 일본 군용기가 카디지를 침범했네. 그런 말을 뉴스에 한번 들었을 겁니다. 카디지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KLIZ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제한식별구역인데 이것은 한국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항공기에 대한 효율적인 식별을 도모하고 평상시에 민간과 군 항공기 자유로운 비행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정된 공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공역 지정 내용 공고는 항공정보 관행물이나 항공고시보에 전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여기서 항공고시보는 우리가 전문 용어니까 자주 나온다 했죠. 노탐이라 해가지고 항공고시보다 그런 말은 전문 용어니까 자주 나옵니다. 노탐 항공고시보. 그 다음에 특별 여기서 위험구역 특별사용공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구역 또는 특별사용공역인데 이건 별도로 위험구역 별도로 특별사용공역인데 특별사용공역 또는 특수사용공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비행활동이 한정되어야 하거나 이와 별도로 운항에 제한이 가해지하는 곳으로 지정된 공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게 계기항공 지도에 보면은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모 또는 다각형 원형해 가지고 빗금이 세했달지 여러가지 모양으로 특별 사용 공역은 이제 그려져 있고 거기에 구역 명칭이라 할지 번호 또는 운영시간 고도 기상조건 관제기관 이런 여러가지 위치 같은 것이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공지도를 보고 또는 항공 내비게이터를 켜고 가면은 내가 가고 있는 데가 그런 특별 사용 공역에 접근하고 있다 아니다 그런 것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시 비행 제한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임시 비행 제한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시입니다. 일시적인 거. 산불이나 화학물질 사고 또 홍수나 재난구조 활동과 같이 해당 구역 내 항공기 운항이 지정된 지역에서 지상이나 공중활동을 위험하게 하거나 방해가 되는 경우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임시 비행 제한구역을 선포하고 항공고시보 다시 말해 노탐에다가 전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산불이 나면은 거기서 공기가 굉장히 가벼워지죠. 뜨거워서. 그러면 실제로 비행기는 그 위로 이제 가게 되면 실제로 가지도 않겠지만 가게 되면은 기압이 낮아서 갑자기 강화한다거나 여러 가지 연기에 어떤 휩싸여 가지고 앞이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많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비행금지구역. 비행금지구역 말 그대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는 제한된 공역으로서 국가 안전보장이나 기타 이와 관련된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공역을 비행금지구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세부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비행 금지는 아니고 제한. 제한 구역은 뭐냐? 포 사격이나 기관총 사격 또는 유도탄 발사 같이 위험 발생 우려가 있어서 항공기 비행을 일정 조건 하에서 금지시킨 구역입니다. 이런 게 말 그대로 비행 제한 구역이라는 것은 금지 구역처럼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비행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제한을 받는 공역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역의 특성이나 이러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항공기 운항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 구역 내에서 운항은 서로 한정된다, 제한이 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경량항공기는 이런 데는 거의 못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기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한이 필요한 공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경계구역이 있는데 이제는 영어를 보면은 대개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면 그게 맞습니다. 많은 비행 훈련이나 예외적인 비행 활동이 있는 비행구역이므로 참여하지 않는 조종사, 그 어떤 훈련이나 그런 참여하지 않는 조종사는 이 구역에서 비행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데를 경계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 작전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군 훈련 항공기와 민간 항공기의 운영을 구분하기 위해서 작전구역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구역, 항공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활동이 있는 공역으로서 참여하지 않는 항공기 조종사에게 잠재된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공이다. 여기 보면은 참여하지 않는 항공기란 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기에 관계가 없는 항공기는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위험구역, 항공기와 비행시, 하지만 항공기의 어떤 비행시에 항공기 또는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이다 해서 위험구역.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항공들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일이 우리가 이거 다 외울 필요가 없고, 항공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 계획이 있을 때 비행장 안에서 연습 비행할 때는 거의 필요 없지만은 장거리를 가다 보면은 먼저 비행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죠. 비행 계획을 세울 때는 항공도를 펼쳐놓고 내가 예를 들어서 장성 활주로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공주 활주로로 간다 하면은 장성에서 공주로 직선으로 그려 놓고 실제로 가다 보면 어떤 산이 끼거나 아니면은 가끔 보면 이런 위험구역이나 제한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시가 보면은 그럴 때는 거기를 비껴서 어떻게 간다. 그 항공 계획을 세우면서 미리 항공도에서 표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무슨 의미다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상 문제에서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아닌 것은,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뭐라 했어요? 에어 트래픽 컨트롤 ATC라 했죠. 접근 관제 업무 맞죠? 비행장 관제 업무 맞고 지역 관제 업무 다 맞는데 전환 구조 업무는 항공 관제 업무가 아니었죠. 접근 관제는 것은 공항에 접근하는 거, 비행장 관제 업무는 비행장 내부, 지역 관제 업무는 여기에서 빠진 것들 그런다 했죠. 전환 구조는 교통 관제 업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색 구조 지원이 필요한 항공기와 관련된 기관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기관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원해주는 업무가 뭐냐, 한번 읽으면서 이제 대충 말을 넘어갔기 때문에 기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이때는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은 경보 업무였습니다. 경보 업무. 수색 구조 지원이 필요한 항공기와 관련된 기관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기관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원해주는 업무는 경보 업무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국가 무형 자원 중 하나로 하면은 벌써 우리는 답이 나오죠. 국가 무형 자원 중 하나로 항공기의 비행 안전과 우리나라 주권 보호 및 방위 목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표면 또는 해수면에서 일정한 높이 특정 범위로 정해진 공간은 뭐냐? 공역이다. 이건 항공법규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공역. 국가 무형 자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벌써 떠오를 겁니다. 한 네 번째 문제, 어떠한 비행 활동이 한정되어야 하거나 이와 별도로 항공기 운항이 제한이 가해져야 하는 곳으로 지정된 공역이며 계기 항공지도에 묘사된 특별사용 공역은 구역 명칭 또는 번호, 운영되는 시간, 고도와 기상조건 또는 관제기관, 항공지도상의 위치가 기입되어 있는 공역을 이걸 보고 뭐라 하냐, 말 그대로 특별사용 공역입니다. 뭐 문제가 답이 들어있네요. 이것은 뭐 이런 문제는 거의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은 아무튼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 사용 공역이다. 여기 뭐 문제가 있어 특별 사용 공역이란 말이 있죠. 묘사된 특별 사용 공역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이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고 수색과 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의 정보 제공과 협조를 수행하며 항공교통관제 업무와 비행정보 업무, 경보 업무로 구분된 업무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항공교통 업무를 한다 했죠. 필요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고 수색과 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의 정보 제공과 협조를 수행하며 항공교통관제 업무와 비행정보 업무, 경보 업무로 구분된 업무는 항공교통 업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항공교통 및 항법이라는 과목의 첫 번째 시간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항공법규에서 이미 전문 용어가 거의 나왔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말은 상당히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거부감은 적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강좌, 세 번째 강좌 하면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자, 힘내십시오. 여기까지 제1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